지구에 존재하는 바다. 소금물 덩어리인 이 바다는 인간이 딛고 있는 땅보다 훨씬 깊고 공기도 없는 그런 공간이죠. 인간이 알고 있는 바다의 정보는 고작 10% 정도라 합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깊이는 평균 4,000m 정도의 최대 깊이는 11,000m입니다. 이 바다는 지구상 최초로 생물이 탄생된 기원이며 많은 생명체가 아직도 살고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생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있는데 깊게 들어가기를 도전한 인간 횟수와 달에 떨어지는 도전을 한 인간의 횟수가 비슷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로 갈 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인간이 바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느낌은 어떨지 보여지는 것은 무엇일지, 생명체는 살고 있을지, 오늘은 깊은 심해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비한 이 바다의 세계로 바로 출발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마리아나 해구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괌의 동쪽 남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태평양 판과 필리핀 판이 부딪히며 만들어진 곳이죠.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최대 11,000m입니다. 이 정도 깊이는 지구의 땅에서 10,000m 위에 있는 성층권에 도달하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자주 타는 항공기에 날아가는 고도가 약 10,000m 정도이니 바다속 깊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 역시나 코리아맨이 여행을 준비합니다. 사실 코리아맨은 겁이 납니다. 저번 목성 여행에서 임종 직전 운 좋게 살았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슈트에는 자생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슈트를 믿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일단 해수면을 지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다 생물들이 보입니다. 명칭은 표해수층이라고 불립니다. 이쁜 물고기들도 눈앞에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수온도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잠시 긴장을 놓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는 기분입니다. 상어, 범고래, 물개 등 우리가 쉽게 접하는 바다생물 90%가 이 구간에 있습니다. 주변을 좀 둘러보며 바다속 풍경에 빠져봅니다. 사실 이곳은 지구의 땅과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바다 정가운데입니다. 이런 곳에는 분명 상어가 존재할 것 같은데 상어가 보이지 않네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기 멀리 있네요. 멋진 녀석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수심 깊어지면서 근처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수심 100m 지점에 가면 바다 표면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다가 소멸되는 것을 반복합니다. 빛은 살짝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지상의 기압은 1기압입니다. 바다 수심 10m에서의 기압은 2기압이죠. 10m만 잠수를 하더라도 대기압보다 2배 높은 압력을 인간은 받습니다. 수심 100m의 경우는 기압이 20기압 정도가 됩니다. 100m에 들어간 인간은 지상에 있을 때보다 20배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또한 1기압당 느껴지는 압력은 1.1kg 정도이니 100m 깊이의 압력은 약 24kg 이상입니다. 24kg의 무게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아이죠. 사방에서 24kg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코리아맨은 견딥니다. 특수한 슈트 덕분입니다. 이제 수심 200m, 1000m 사이에 도달하였습니다. 바다의 약 2%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아직 심해라 부르기엔 이릅니다. 빛이 아주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소도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고요하고 무섭습니다. 일명 중심해라 불리는 이곳. 이 구간은 또 박광층이라고도 불립니다. 슬슬 빛이 차단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중심에 332m가 최고 신기록입니다. 코리아맨은 더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많이들 아는 심해 생물이 대부분 여기에 서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향유고래가 있습니다.
길이는 20m, 체중은 60톤의 괴물 같은 녀석입니다. 하지만 이 향유고래는 종종 1000m 아래로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 괴물의 주식인 대왕오징어가 1000m 수심에서 서식하기 때문이죠. 이 고래가 향유라고 불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명 용연향이라 불리는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으로 오래전에 향수를 만들기도 했었고 현재도 고급 향수에 이 용연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간은 결국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고래 학살을 자처하였고 결국 지금 이 향유고래는 극소수며 100년 전에 비해서도 덩치가 무척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일명 마귀상어도 존재합니다. 이 마귀상어는 1898년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워낙 표본이 없다고 종 분류도 잘 안 되었습니다. 코가 길고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마귀 할망구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치 아귀처럼 생겼네요. 서식하는 수심은 약 200m 정도로서 깊지 않은 곳에 서식합니다. 몸집도 3m도 안 되는 중형상어이고 입이 워낙 작은 물고기가 주식입니다. 생긴 거와는 다른 게 약한 녀석입니다. 향유고래의 주식인 대왕 오징어도 보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오징어는 13m 정도 됩니다. 무게는 약 275kg 정도에 달하며 굉장히 큰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발톱까지 달려있는 녀석입니다. 이곳을 좀 벗어나야겠습니다. 오징어는 먹거나 받지 먹혀보진 않았으니까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심해를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수심 1000m, 4000m 구간에 접근했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점심해수층이라 불립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수온은 약 4도, 10도 사이입니다. 플랑크톤 같은 생명체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 생물들 또한 움직임을 최대한 적게 가져갑니다. 이제 이곳의 압력은 약 200에서 400기압 사이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절대 살 수 없는 기압입니다. 이 자생 슈트가 아니었다면 목성 여행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보통 이곳에서는 갑각류 생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껍질을 구성하는 칼슘이 해수에 의해 용해되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 해저에서는 흔한 조개새우 같은 친구들은 볼 수가 없네요. 여기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보통 수심을 바꿔가며 살고 있고 해당 구간에 사는 동물은 적습니다.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몸이 새까맣습니다. 아마 빛을 이용해 먹이를 찾는 포식자에게 걸리지 않기 위한 보호색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생물은 일명 유령상어라는 녀석입니다. 상어라 착각할 순 있지만 상어가 아닙니다. 몸 길이는 150c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먹이는 갑각류이며 연체동물도 잡아먹습니다. 약 4억 2천만 전부터 기원한 생명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공룡시대도 겪은 녀석입니다. 특이한 특징 중 하나는 엄청난 기생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 내려가 봅니다. 약 3,800m 지점을 통과합니다. 대서양에서의 3,800m 깊이엔 타이타닉 잔해가 있는 곳입니다. 계속 내려가 봅니다. 이제 4,000m에 도달했습니다. 4,000m에서 7,000m까지는 심해저대라 불립니다. 이름 그대로 바다의 밑바닥을 일컫는 말인데 지구상 바다에서도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생물들의 눈이 퇴화되었습니다. 퇴화의 이유는 빛이 아예 안 들어오기도 하고 바다 넓이 중 가장 넓은 부분에 속하다 보니 눈의 발달보다는 극한으로 감각기관이 발달하여 먹잇감의 미세한 움직임도 감지할 수도 있도록 진화되었습니다. 대부분 이곳 심해저대에 사는 어류의 경우 특유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물들의 색은 대부분 희거나 빨갛습니다. 이곳 온도는 4도 정도이며 인간이 이곳을 탐사한 정보는 1%도 안 됩니다. 이곳에 대표적인 생물이 있습니다. 일명 메가마우스 상어입니다. 인간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 심해상어 중 한 녀석입니다. 평균 5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북부에 주로 서식하는 생물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수영하며
플라크톤을 위해 물을 걸러냅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 상어 종류의 생물이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이제 약 6,200m 정도로 내려오니 2차 세계대전의 전투 중 침몰한 난파선도 보입니다. 일명 USS 존스톤이라는 구축함이었습니다. 1944년 사마르 해전대 격침됐던 난파선이죠. 계속 내려갑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이왕 내려가는 것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수심 8,500m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곳은 이제 어류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버티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탄산칼슘 알루미늄으로 덮어진 녀석입니다. 이런 생물체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제 인류가 사실상 이곳을 조사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더 내려가 봅니다. 약 8,800m에 왔습니다.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른 깊이입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9,200m까지 왔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보낸 많은 로봇 탐사선과 잠수함이 길을 잃은 위치입니다. 코리아맨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더욱더 전속력으로 내려갑니다. 거의 다 도착하였습니다. 10,000m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1960년 트리에스테라는 잠수함이 잠수한 위치입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이 신기록을 깨진 못했습니다. 대부분 잠수함은 7,000m를 넘지 못했죠. 이 잠수함은 하강하는 동안 창유리 중 하나가 금이 가면서 선박 전체가 흔들렸다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약 4시간 47분의 공포를 견디며 이 잠수함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코리아맨도 맨몸으로 같이 계속 내려갑니다. 1,000m만 더 갑니다. 드디어 이제 바다의 끝만 1,000m에 도달하였습니다. 수압은 약 1,500에서 2,000 사이 압력입니다. 여러분 2,000 압력 체감되실까요? 2,000 압력을 체감으로 표현하자면 약 1.5톤 정도의 무게가 느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방에서 1.5톤의 무게가 짓누른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잠수정이 아니면 견디질 못할 겁니다. 코리아맨은 해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생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귀에는 이상한 소리만 들리며 미친 듯 춥고 어둡고 외롭습니다. 작은 미생물조차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도 안 하기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코리아맨의 기분이 궁금하네요. 생각보다 편해요. 무게만 견딘다면 나름 조용한 공간 같아요. 오빠만의 공간이랄까? 바다 끝에 도달한 기념으로 트월킹을 추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바다속 여행은 친구랑 하세요.